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좋은 아침 백근군입니다. 의령군 국리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머리와 다리만 빼고 몸 전체가 하얀 흰 송아지가 태어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8살 된 누런 어미 한우가 하얀색을 띠는 흰 송아지를 출산한 건데요. 마을 사람들은 흰 송아지의 탄생이 길조라면서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자면 대부분 인공수정을 하는 소의 경우 인공수정 후에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유전자 이상으로 흰 송아지가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하얀 소의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얀 소의 해에 태어난 하얀 송아지가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힘있는 기운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6일 토요일 MBC 경남 좋은 아침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경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근숙 도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한승환 MC와 함께 우리 지역 행사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좋은 아침 흰 소의 해를 맞아서 김호중의 고맙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호중의 고맙소 들으셨습니다. 예, 좋은 아침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 홈페이지 그리고 샵 2244 문자 메시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요 짧은 글 50원이고요. 사진 포함되는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핫이슈. 이번 주 이목을 끌었던 경남의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부청사 효율화를 위한 공론화의 첫 단계로 노조와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한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기능 저하와 사용자 불편 등 서부청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기구가 공식 구성될 때까지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창원시가 발표한 결혼 드림론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결혼 드림론이나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에 대해 소외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잘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우조선의 양이 수주 부진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오는 2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은 정년이 15년 미만으로 남은 사무직과 생산 직원들입니다. 희망퇴직 소식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사측이 희망퇴직을 빙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희망퇴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3단독 조현욱 판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015년 당시 유출된 문제를 미리 풀어본 응시자 4명은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핫이슈였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와 지난해 최장 기간 지속된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지구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경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오근숙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올해 첫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공동 발의됐습니다.
우선 이 투기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배경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MBC 라디오 방송에서 네.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타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거제 통영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좀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을 한 20년 정도 했고, 예. 이제 일단은 먼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유달리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긴 장마, 태풍, 그다음에 이제 폭우 이런 것들이 심각해서 농어민들이 삶이 많이 피폐해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항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현상이 이제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환경 파괴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정말 아무런 노력도 크게 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런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2018년도 12월 유엔 그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아시다시피 그레타 툰벨리라는 어린 소녀가 눈물로 호소하는 간절한 그런 외침이 참 크게 와닿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간절했습니다. 예. 사실 기후위기라는 게 워낙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만 대부분 뭐 괜찮겠지. 아직은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겠지.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넘겨버린 경우가 네. 많았을 텐데 오근숙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지금의 기후위기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언론이나 아니면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심각하다는 거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1도 이상 상승했을 때 지구에서 일어날 기후 재앙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우리가 겪은 자연재해는 앞으로는 거의 일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식량 생산을 못해 식량 난민이 늘고 있고 유럽에서도 식량 난민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분들의 견해이시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도 기온이 워낙에 많이 변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 뭐 평균 온도 1도 올라가면 뭐 괜찮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실 텐데 사람의 체온이랑 비교해 보면 36.5도랑 37.5도, 38도랑은 아예 비교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특위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기후위기 대응 특위를 저도 좀 빠르게 좀 꾸렸어요. 고민을 늘 하고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라고 예. 고민을 하다가 우리 도의회에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특위를 꾸려야 되겠다. 이거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1월 임시회 때 반드시 특위를 꾸리는 것을 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특위 구성은 저희들이 의회 운영이 이 위원회 빼고 6개 상임위가 있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그 상임위에 2분씩 각 정당에 1분씩을 추천을 지금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관심이 많고 정말 열정적인 의원님들이 각 정당에서 1분씩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구성위원들과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특위 구성을 21일 임시회 본회의에 의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열정적인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할 일은 많습니다. 많고요. 일단 예. 특위가 구성이 되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겠지만 그렇겠죠. 일단 5개 분과를 두려고 해요. 농어촌 분과, 그다음에 제조업 분과, 그다음에 생활 분과, 예. 그리고 실행 분과, 교육 분과를 두어서 의회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체계 방향과 정책
목표를 통합적으로 또 점검하고 대안 제시하고 지원 활동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 경남도 의회는 연구회가 한 11개 정도 연구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후와 관련된 연구회가 있어요. 있어요. 기존에도. 예. 환경교육연구회, 예. 지속가능발전연구회, 그다음에 늘 푸른 그 발전연구회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우리 시군에 있는 지속발전협의회하고 예. 연계해가지고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민사회 단체들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예. 저희들이 구성하고 나서는 분과별로 제조 분과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에 있는 상공회의소. 예. 거기와도 연계를 할 거고, 농어촌 분과는 우리 그 농어촌 시민단체, 농어민 단체도 있거든요. 예.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 것인지,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될 것인지, 온갖 협의를 할 것이고, 생활분과는 우리 기후위기 그 비상행동 단체도 있고요. 예. 환경단체도 있고, 이런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농어촌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과 협력을 하고 민관 협력 뭐 여러 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실천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우선 이번에 신년에 우리 경남도 교육청에서도 새롭게 신설을 했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예,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도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육청에서도 뭔가 환경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자라는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 지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 환경교육 과목까지 좀 해달라. 예. 고등학교에서 여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조금 천천히 준비는 해 주셨지만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기후환경교육 추진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립 학교도 만들어 나가겠다. 아하.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 공간을 만들어서 예. 탄소 중립의 미래형 학교 모델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만들겠다. 이렇게도 선언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도교육청과 의회 그리고 기업들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주력해서 실제로 도민 참여형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정부에서 지금 법을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 제정하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서 2022년도부터는 시군마다 지역탄소 중립지원센터를 건립을 할 것이고요. 예.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탄소 절감을 위한 운동을 아마 지금보다도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전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또한 더 필요한 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기후 활동가 지금은 마을 활동가를 우리 경남에서 양성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예. 기후 활동가도 양성하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천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청과 또 시군과 협의하고 또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할 거고 도청과도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할 텐데 김경수 도지사도 신년사에서 기후위기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도는 또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운영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 경남도도 아까 우리 교육청에도 저희 도의원 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예. 도정 질문 5분 자유반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위기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움직이는 예.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과 행정은 항상 늦어요. 예,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이 따라가질 못해요. 예, 선도를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렇게 못해요.
글쎄요, 이제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여기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아마 온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번에 신년 새해 들어서 올해 3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를 하셨어요. 예. 반갑게도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을 하겠다. 올해 중점 핵심 과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뉴딜 선도 스마트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예. 그래서 거기에 기후위기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도입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현재 경남의 각 분야 가정용, 상업용, 또 산업용, 숙박시설용, 수송용, 공동주택용 이런 등등마다 예. 에너지 원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또 에너지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에너지 부분 예. 온실가스 배출량 아니면 또 전체 폐기물의 수거 처리 과정의 명확한 데이터가 사실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명확한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분석 평가하고 운영 방향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요. 예.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남이 추구하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정적 체질 개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환경단체에서도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사업기획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하고 지금의 환경 영향평가처럼 용역업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해도 쉽게 통과되는 위법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경상남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행정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만큼은 예.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 행정에 계신 분들과 이와 기후위기와 기후와 관련된 분과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할 때마다 정말 느끼는 거거든요. 기후에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관련해서는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시군에서 맡겨서 도에서는 그냥 정부에서 부처에서 오는 그런 사업들을 정책이나 사업들을 시군에 던져놓고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도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기후위기 극복은 지역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마을마다 곳곳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예. 그 어느 곳도 이루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형에서 분산형 주민 참여형으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 협력을 함께 신뢰 회복도 실현시켜야 되고 예.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문적으로 진행되도록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이외에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실 텐데 오근숙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리 경남으로 볼 때는 첫 번째로 에너지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조례들이 제정이나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주민,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만 분야마다 현장에 맞는 정책들이 좀 더 보완이 되고 실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위에서는 탄소 중립 그 4대 주요 법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후 예산 제도, 그다음에 기후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탄소 예산 제도도 도입을 해야 되고 등 이런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에도 건의를 하고
촉구하고 필요한 사업 예산 편성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듣는 우리 도민들도 함께 노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뭐 저도 분리수거도 하고 텀블러도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도민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발맞춰 나가는 게 중요할지 마지막으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천을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그 두 개밖에 못해요, 사실. 그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도민 모두가 앞으로는 에너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일상생활에서 전기 절약과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 분리 배출을 제대로 잘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남의 재활용으로 분리된 쓰레기가 다시 재활용으로 되는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자연순환 시스템을 우리 도민들이 만들어 가면서 예. 또 지역순환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예. 기후위기 극복에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세대가 기후위기를 맞는 최초의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이기를 도민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오근숙 의원이었습니다. 이찬이 이제 나왔네 벌써. 서울 씨름장에 논다 이거. 엄마 똑같네. 이야, 이거 뭐니? 재밌다 이번 게임. 재밌으셨어요? 네. 아니 이런 게 이제 사실 현실감 있게 우리는 여기서 직접 훈련을 하고 하니까 또 씨름을 소재로 한다는 그 자체도 좀 기분 좋고 저는 창원시 좀 모적감도 있고. 예. 또 그걸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 처음 씨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 애가 4학년인데요. 웹툰을 보니까 뒤집기하고 안다리 걸기 이런 기술 쓸 때의 장면이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좀 생생하다고 재미있다고 그러네요. 창원시에서도 뭐 씨름의 성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웹툰으로 만나보니까 또 다른 또 재미가 있어요. 인기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이 된다면 뭐 창원 시민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 세대에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 같습니다. 창원시청 체육진흥과 스팡대곤 주무관입니다. 왜 창원이 씨름이 성지가 되어야 되는지 공감대 형성에 그 목적인 만큼 앞으로 다른 부분들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 장사 씨름대 그리고 씨름대 축전 계획하고 있으니까 좋은 반응, 좋은 결과 이뤄내길 기대해 봅니다. 대밑 가슴 더 내라니까 가슴 더 내라니까 아랫배 더 내고 그렇지. 그 땅 해봐라 이제.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네, 이번 주 다시 듣는 현장 스케치는 지난 목요일에 방송된 현장 클로징입니다. 창원시가 씨름의 성지 창원을 알리기 위해서 웹툰을 만들었습니다. 웹툰 씨름의 전설은 총 8편이 제작되는데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한 편씩 창원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로 보실 수 있습니다. 씨름을 사랑한 한 중학생이 서울에서 창원으로 전학을 와서 진정한 씨름 선수로 성장하는 얘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현재 창원시는 씨름 실업팀이 활약하고 있죠. 웹툰을 통해서 우리 전통 씨름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듣는 현장 스케치였습니다. 경남 최고의 MC 한승환 MC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리포터 시간입니다. 한승환 MC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승환입니다. 또 오늘 또 색다르네요. 이름을 이렇게 강조해 주시니까 더 기분 좋네요. 한 주 동안 좀 잘 지내셨는지 제가 반가워서 더 그런 거죠? 네. 저는 잘 지냈고요. 건강을 위해서 산을 한번 갔었는데 사실은 산 타기 전에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마스크를 써야 되나? 야외인데 힘들 텐데 그래도 거의 뭐 90% 이상 거의 뭐 99% 이상 이 마스크를 착용하시더라고요. 다 쓰셔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본 게
여기서 제가 마스크를 벗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좋아하는 등산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찔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돌파구는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실 때마다 마스크 더 착용하시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생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꼭 그래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새해 들어서 전시회 소식이 다양하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인상파 화가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미술 시간에. 이게 집 나가면 고생이다. 예. 말해 뭐래 집에 빨리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말해 뭐래 들어가. 마네 모네 드가 이렇게 인상파거든요. 야, 역시 이렇게 외워야 돼요. 네네. 마네 모네 드가. 네. 인상파는 마네 모네 드가. 인상파는 MBC 이렇게 또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빛의 화가로 불리는 모네. 이 모네의 작품은 시간에 따라서 또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사물과 사람의 외관이 나타나면서 이 빛의 화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모네의 그림을 화폭에 그대로 옮겨놓은 작품을 창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창원요. 어디요? 창원 어디요? 자, 지난 5일부터 진해 덕산동 창원문화재단 진해 문화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영원한 빛의 화가 모네의 인상파전인데 이번 전시에 나온 작품들은 전시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복제 작품, 이른바 네플리카 그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도 뭐 요즘 이렇게 복제 작품들 보면은 와, 원본 못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파리에 가지 않아도 파리 간 듯한 그런 모네 작품을 감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1850년에서 1890년대에 제작된 모네 작품 50여 점을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네, 이 1863년 당시에 낙선전이라는 전시회에 모네가 출품했던 생트 아드레스 정원을 비롯해서 인상주의 전성기 시대에 제작된 양귀비 들판, 오찬, 양산을 쓰고 왼쪽으로 몸을 돌린 여인 등을 전시장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한동안 실내 전시를 열지 못하다가 지난 5일부터 야외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진품이 아닌 레플리카 작품이긴 하지만 모든 연령이 즐길 수가 있고요. 또 모네 작품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또 다른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산 갈 때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듯이 이게 야외 공연장에서 전시회가 열리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야외 공연장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쓰셔야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또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예약제로 하루 5회 또 해당 최대 60명만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이 작품 관람마다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이 해설자와 전시 해설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요? 네. 모네 작품을 색칠에 따라서 그리는 요 체험 행사도 함께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달 31일까지 전시회가 열리는데 신청은 창원문화재단 진해 문화센터로 하시면 되는데 전화번호가 719-7862번입니다. 719-7862 혹은 진해 문화센터 홈페이지 가셔도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네 작품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전시회 소식. 이거 꼭 하나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다음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자, 인상파 화가를 만나봤으니까 아름다운 또 한국화 한번 보셔야죠. 창동에 있는 상상갤러리에서 열리는 한국화가 우리 우승근 작가의 개인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꿈에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요. 28개의 작품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나무와 집, 언덕 같은 친숙한 소재들이 꿈속의 한 장면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장지 위 토분과 분체, 석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 질감은 친근하면서도 환상적인 느낌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우승근 작가는 자연스러운 질감을 얻기 위해서 고구려 고분 벽화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기를 통해서 자연적인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의도적으로 생성시킨 여백의 공간을 통해서 관람객에게 상상력,
또 상상적인 공간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창동에 있는 상상 갤러리에서 내일인 17일까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야 여백의 미, 네, 이게 한국의 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렇습니다. 네. 이 여백의 공간을 통해서 상상적 공간을 안내한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뭐 따뜻하고 평온한 감정을 느끼는 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돌아서도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 이야기도 좀 제대로 못하니까 네. 이럴 때 이 따뜻함. 좋죠. 작품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시회 소식 알아봤는데 영화 보는 것도 요즘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해에서는 평소에 볼 수 없는 독립영화들을 이렇게 좀 색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남해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소식 좀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지난 11일부터 남해군 보물섬 시네마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작은 영화관 기획전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예술 독립영화가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서 총 11편이 상영되는데요. 예. 영화와 연계한 관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영화예요? 자, 여러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예. 주인공을 통해 관객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나는 공감과 위로의 성장 영화 섹션에서는요. 전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각종 상을 그냥 휩쓸다시피 한 벌새와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감동 드라마 원더가 상영이 되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이 모두 함께 같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특별전 섹션에서는 나문희, 김수환 주연의 감동 드라마 감쪽 같은 그녀가 상영이 됩니다. 또 언제나 출발은 가족 섹션에서는 들리나요? 이장 같은 4편의 영화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힘이 되어주는 가족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예. 또 프로그래머 추천작 섹션에서는 천재예술가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를 변사 공연과 함께 즐기는 시티라이트 채플린 그리고 변사 그리고요. 판소리 공연과 함께 감상해 볼 수 있는 키드, 채플린 그리고 판소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 중에서 감쪽 같은 그녀만 영화 봤는데 다른 영화들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아니 이 영화들이 언제까지 볼 수 있다고요? 이거?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내일까지. 네. 예. 그 남해에 계신 분들은 꼭 봐야 되겠는데 이거 뭐 관람권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상영자 관람권은 현장 발권이 가능하지만 또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교육 프로그램은 전화 문의를 통해서 사전 신청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는 남해군 보물섬 시네마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862-7718. 862-7718. 예, 남해군 보물섬 시네마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코로나19로 관객을 만날 수 없는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최근에 많이 제작하고 있죠. 그렇죠. 김해문화재단에서 이 콘텐츠 제작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비대면 콘텐츠 제작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1월부터 코로나19 종료 시점까지 2010 지역 예술인 비대면 콘텐츠 제작 시설과 장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장비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구입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품목이 뭐예요? 품목을 보니까요. 디지털 캠코더, 조명 장비, 촬영 공간 등으로 이게 영상미디어센터 전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요. 김해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및 김해를 대상으로 컨텐츠를 사용할 예정인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 제작자인데요. 단 개인의 영리 목적, 상업성, 정치 혹은 종교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신청은요. 김해문화재단이나 김해문화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에 이메일 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관련 문의는 김해문화재단 영상미디어센터로 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320-127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전화번호 3개 적으셔야 됩니다. 예, 김해문화재단 영상미디어센터 네. 320-127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제도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력을 좀 불어넣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소 탐욕 하우 하웨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웠으니 무엇이 두려우랴 붓다의 말인데요. 마음을 비우면 두려울 게 없겠죠. 이번 주말만이라도 걱정, 근심, 후회 같은 감정들 잠시만 내려놓고 부디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오 사랑 끝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 황창호, 구성 김태은, 저는 백근골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